엽기 행각이 있었고요. 또 직원 폭행까지. 손으로 다 셀 수 없는 혐의의 양진호 회장이었는데요. 결국 구속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주의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는데요. 김 변호사님, 어떤 내용을 보고 영장을 발부를 했을까요? 네, 일단은 굉장히 많은 수의 죄가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이제 경합범 가중이 돼서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이제 보여줄 수 있고요. 마약 투약 혐의를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물론 필로폰은 아니고 나는 대마초만 했다. 뭐 이렇게 일부 인정하기는 했는데 이 마약 투약 혐의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과학적인 그런 방법, 증거 채취를 위해서 굉장히 조금 인신을 구속해놓을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폭행이나 강요 등 어떤 동영상으로 증거가 남아있는 부분은 대부분 또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불법 음란물 유포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형량도 세고 사회적으로 미쳤던 어떤 악영향도 가장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영리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범죄 수익은 환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수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증거를 확실히 잡아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증거 인멸을 할 수 있게 지금 피의자를 풀어주는 것보다는 지금 구속을 해서 어쨌든 그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증거를 확보할 이제 그런 시간을 확보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겠다고 보입니다. 김 변호사님, 오늘 영장 실질 심사 나와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사죄의 의미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어떠한 의도일까요? 저는 양진호 회장의 이제 기본적인 그 전략이 어느 정도 처벌은 감안하자. 하지만 이제 그 처벌을 가장 낮은 수위로 조금 조정해보자. 뭐 이런 그래요? 의도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약 투약도 일부는 인정한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폭행 강요 이런 부분은 줄곧 이야기해왔지만 실제로 처벌 수위는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부분 이제 인정을 하고 오히려 좀 반성하는 태도, 자백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좀 형량을 많이 감경받고 가장 중요한 이 불법 음란물 유포만 피해 갈 수 있다면 괜찮다. 뭐 이런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확실한 것만 인정하면서 나머지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손절매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과거에 그런데 직원들이 들었던 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나는 돈이 2천억이나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고요. 벌금만 내고 그뿐일 거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 사죄 그리고 심사를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할 것 같아요, 김 교수님. 이미 양진호 회장이 한번 구속됐던 전력이 있죠. 구속되고 나서도 그 당시 전관 변호사를 통해서 굉장히 이른 시간 안에 다시 사회로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감시 체계가 훨씬 더 강화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결국은 내부에서 누군가의 제보자가 있지 않는 한 양진호 회장은 충분하게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모든 것들은 과거에 있었던 폭행 사건, 특히 대학 교수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교수가 신고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양진호 회장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다 무혐의 처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권력과의 비호감도 속에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 김재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건 이 음란물 카르텔을 통해서 그동안 얻었던 수익으로 재산이 한 2천억 정도가 있다. 네.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건데 그 돈이 다 범죄에서 나타난 돈이라면 반드시 환수 조치를 통해서 양진호 회장이 두 번 다시 사회에서 갑질할 수 없는 구도를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이 아니겠냐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양진호 회장이 형량이 심하게 부과가 될 수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헤비 업로드라고 해서요. 불법 동영상을 유출하게 했던 거.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주변인들은 일제히 양진호 회장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연찮게 연락이 닿아서 만난 적이 있는데 격정적으로 토로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 남편이 구속이 됐는데 그다음부터 사람이 많이 변했다. 그리고 마약을 한다. 양진호가 마약을 복용하고 자신을 폭행을 해서 코뼈가 골절됐었다. 심지어는 그때 양진호가 자기에게도 마약을 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기를 각성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깨는 당연히 잘 팔리는 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잘 팔리는 건 안타깝게도 소위 말하는 골로라고 하는 거죠. 뭐 관련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가장 많이 팔려하세요. 수없이 많은 문제. 8% 있는데 없는 애들이 한국인만 오고 영어 분야를 해요. 내가 헤어수가 가장 많으니까 내가 지금 장사 잘 되는 거겠지.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화려한 변호인을 통해서 로펌에 현금만 수억씩 주면서 그동안 피해왔던 양진호 회장인데요. 그 수많은 악행, 사실 양진호 회장의 큰 꿈이 있었다면서요, 장혜철 평론가님. 네, 본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이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데 2011년에 정권의 농단으로 본인이 구속되면서 꿈이 좌절됐다 이런 말을 했던 걸 보면 네. 과거부터 상당히 과대망상 증세가 있지 않았나 의심이 되고요. 원래는 녹즙기를 판매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웹하드 업체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됐는데 본인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헤비 업로더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사실 불법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본인이 네.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직원들의 증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동안에 쌓은 재산이 이제 불법적인 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몰수 조치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을 양진호 회장이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 음란물 또 불법 영상과 관련된 본인의 제목만 피할 수 있다면 나머지 폭행이나 강요에 대한 죄는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 이런 식의 지금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경찰이 실제로 지난 여름부터 이 웹하드 카르텔에 관련해서는 조사를 이미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향후 우리가 수사 과정에서 지켜봐야 될 것은 이런 엽기적인 폭행 수사도 수사지만 그동안 양진호 회장이 얼마나 이 불법 영상으로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직접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의 재산을 2천억에 달하는 재산을 국가가 과연 몰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은 지금 됐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과연 여기에 머물 수 있을까 우려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조계의 카르텔도 적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양진호 회장 그 뒷배가 있다, 비호 세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과거에 이렇게 기소가 돼서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조사를 받거나 하는 동안에도 단계별로 변호사를 이렇게 그 전관들로 꾸렸다는 겁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뭐 경찰과 인연이 있는, 네. 그다음에 검찰 단계에서는 전 검찰 출신, 뭐 법원 단계에서는 전 법관 출신, 뭐 이렇게 꾸렸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형량을 가지고도 그 자기의 죄를 일부 인정하고 일부 네. 부인하고 이런 어떤 전략을 세우고 마치 이미 준비된 것처럼 술술술 나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누군가 조력자들에 의해서 이게 조언이 되고 준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런 의구심을 발본 세권 해가지고 끝까지 파헤쳐가지고 요번에 밝혀낸 다음에 다시는 이런 어떤 조직적인 범죄가 없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예. 8일간 뭐 하셨습니까? 했더니 수습할 게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회사 금매로 처리해서 어떻게든 좀 챙겨보려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김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전부터 회사 매각에 대한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란물에 대한 카르텔 수사가 본인이 조여오고 있다는 걸 인지했던 것 같고요. 네. 당시 매각을 하려고 알아봤던 투자업체 매각금이 한 1,000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투자업체 입장에서도 고민해볼 법한 게 한 해에 순수익이 한 200억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5년 정도면 본전을 뽑는 거니까 다만 여기에는 불법인 음란 동영상물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는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당시에 결국 수사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800억까지로 낮춰서 알아봤다고 하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을 뭐 100억이라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